안녕하세요. 비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50살이 된 7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 보니 아이와의 나이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저는 비혼주의자였어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그냥 연애에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던 요즘 말로 모태솔로는 아니에요. 저는 혼자서 쇼핑하고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와 함께 해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고 하는 게 귀찮았어요. 그런 저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한창 결혼 정년기에 들었을 때 주변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하고 어여쁜 아기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였을 때 그랬어요. 그때는 나도 결혼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모두 결혼을 했었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때뿐이더라고요. 조금의 시간이 흐르자 결혼했던 친구들 중 몇몇이 얼마 안 가 이혼을 하기도 했고 가끔 친구들끼리 만나면 시댁 험담은 기본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을 남편 놈이라고 지칭했고 육아에 찌들어서 그 반짝반짝 빛나던 친구들에게서 자신을 위한 삶이 없어져 보여 결혼이라는 것이 사람을 저렇게 변하게 하는구나 싶으며 결혼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오빠와 언니가 있고 저는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창 결혼 정년기에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시더니 변함없이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 했더니 요즘 세상에 결혼 안 하고 능력껏 여유롭게 사는 것 그게 더 현명한 것 같다며 제 나이 40이 다 되어가니 포기하시더라고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저의 직업은 번역가입니다. 영문학을 나와 줄곧 번역을 하는 일을 했어요. 회사에도 다닌 적 있지만 지금은 프리랜서로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피스텔 근처에는 작은 선술집이 있어요. 저녁을 먹을 겸 사케랑 안주를 먹고 들어와서 잠들면 그리 잠이 잘 와 단골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혼자 구석에 앉아서 자주 먹는 안주와 따끈한 사케 한 잔 먹고 오곤 했는데 언젠가부터 사장님이 절 알아보시더라고요. 자주 가다 보니 그랬나 봐요. 제가 갈 때면 반갑게 인사도 해주고 서비스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장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저보다 한 살이 많더라고요. 가끔은 그곳에서 한잔하다 마감 시간이 되면 가게 마감하는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 나오곤 했었습니다. 저야 프리랜서이다 보니 출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당장에 마감이 없는 날엔 가끔씩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전 가끔 일이 잘 안 풀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한 달 가까이 가게에 가지 않았다가 다시 돌아와 방문을 할 때면 사장님은 제게 말도 없이 이사를 간 줄 알았다며 혹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말없이 이사 가버리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반칙이라며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새 저희 둘은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찰 만큼 찬 나이에 말이에요.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할 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비혼주의자이다. 연애는 하되 결혼은 할 생각이 없다. 라고요. 그 사람은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순이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저보다 한 살이 많기에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님의 입장에선 결혼 생각이 들만도 할 텐데 단 한 번도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니 혹시 이 사람이 유부남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유부남도 이혼남도 양다리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많이 아팠던 날이었어요. 일 과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다 보니 장이 다 꼬여버린 거죠. 그 사람은 오픈 준비로 바쁠 시간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시간에 제게 전화를 해보고 싶더랍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제게 전화를 했고 수화기 너머로 힘들어하는 제 목소리를 느끼곤
한달음에 달려와 절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그때 서로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아프고 힘들 때 서로를 지켜주고 걱정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 사람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결혼 안 한다. 나는 비혼주의자야. 라고 떠들어 놓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려니 괜히 가족들에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 누구보다 환영하고 지지해 줄 사람들이 또 내 가족인 걸 알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왠지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런 절 옆에서 용기 주며 다독여 준 것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인사를 온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과 언니 오빠에게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허락을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말들에 가족들은 궁금한 것들을 물었고, 시종일관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태도에 부모님께서도 흡족해 허락해 주셨어요. 이후 전 그 사람에게 본가에 언제 인사를 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가족들이랑 친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1년 넘게 친구로 지낸 그 기간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은 제게 가족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 이야기, 언니랑 통화한 이야기, 오빠랑 싸운 이야기 등 이러한저런 말들을 했었는데 그 사람의 가족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랑 안 친한 게 어디 있냐, 혹시 문제가 있는 거면 미리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모든 가정에 가족이 화목하기만 할 순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신은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왕래도 안 하고 명절에는 가긴 하지만 가족들이 반기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겉으론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희 집에 인사 가는 게 걱정이 되었었다고. 자신의 본가에서 환영받지 못하듯 저희 집에서도 그런 대우를 받아 상처를 받게 될까 걱정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환대에 얼떨떨하면서도 화목한 가족 간의 모습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절 자신의 집에 인사를 시키자니 가족들이 자신에게 하듯 절 환영해 주지도 않고 투명 인간 취급할까봐 걱정이 되어 인사하러 가는 날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상처받을까 봐요. 그래서 다 알고 가는 것이니 괜찮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그 과정을 이겨내야 한다면 이겨내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본가에 연락을 드렸고 얼마 뒤 저희는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왜 그 사람의 본가에서 그 사람을 내놓은 자식 취급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님은 모두 의사이시고 동시에 대학 교수님이시더군요. 그리고 위에 형은 박사, 아래로 동생은 법조계에 있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도 학창시절 공부를 꽤나 잘했고 우리나라 유명 대학에 법대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길은 공부이고 부모님이 원하시니, 그리고 성적이 그리 되니 판사든 검사든 그쪽의 길을 가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로는 군대에서 180도로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복무를 하게 되면서 요리라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구나,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에서 희열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군대를 제대하면서 더욱 이런 상황에 혼란스러워졌다고 합니다. 내가 왜 계속 법 공부를 해야 할까? 과연 내가 졸업을 하고 법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할까?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이 이게 맞을까? 그런 생각들에 그 사람은 복학을 하지 않고 일식, 한식, 양식 등 각종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전문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곳에 견습생처럼 취직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들의 그런 모습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지요. 잠시 일탈을 하다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적당히 하고 제자리로 돌아만 오라고 했지만 자퇴까지 하며 요리라는 일에 진심을 다하는 아들의 마음을 느끼고는 그 사람에게 쏟은 당신들의 정성과 지원에 대해 배신을 당한 듯 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부모님과의 골이 깊어져 그 사람은 내쫓기듯 본가에서 나와야 했고,
처음 5년간은 왕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맨 땅에 헤딩을 하며 일을 하다 자신만의 가게를 내고 자리 잡게 되면서 계속해서 왕래를 하지 않았다간 점점 더 그 사이가 벌어질까 걱정이 되어 명절에 짧게 찾아뵙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작은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인사시킨다고 하니 부모님과 형제분들도 모두 다 오셨고 함께 할 식사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는 문전박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아서 안심을 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 말들만 들어서였을까요? 마치 환대를 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제게 궁금한 것을 물으셨어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올해로 42살이에요. 그쪽도 결혼이 좀 늦었네요. 실례가 아니라면 직업은 어떻게 되나요? 번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순간 형의 아내 되시는 분이 손아래 동서되는 분에게 속삭이더군요. 말이 프리랜서지 알바 아니야? 그러자 어머니께서 그래도 아가씨 나이가 있으니 그동안 모아둔 돈은 꽤 있겠네요.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이 우리의 뜻을 어기고 그 좋은 대학도 때려치우고 지금 저렇게 후라이팬이나 잡고 있어요. 우리에게 늘 결혼할 뜻이 없다고 해왔기에 우리가 저 녀석을 위해서 따로 준비해둔 결혼 자금은 없어요. 혹시나 지원을 받았다면 그건 해줄 수 없을 것 같아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십니다. 말씀은 교양 있게 하셨지만 분명 느껴지는 건 둘이 결혼하고 싶니? 우린 얼마가 되었든 지원 못해주니 알아서 해. 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보다시피 사회적 지위가 있다 보니 아들 장가 보내면서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아무렇게나 보낼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런 이유로 예단은 적당히 받아야겠고 예단 받으니 예물도 해줄 거예요. 결혼식도 우리 두 아들들이 했던 호텔에서 진행할 거고요. 뭐 결혼식 대관 비용 그까짓 거 우리가 해줄 수 있으니 비싸거나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아도 돼요. 대본을 써놓고 이야기하듯 줄줄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날 저는 밥을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와서는 한동안 정신이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서 어떤 날들이 펼쳐지게 되나 싶었던 것도 같아요. 본가에서 나오자 그 사람은 머쓱하게 웃더니 제게 많이 당황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머님은 늘 저런 식이라고 말하는데 평소 봐오던 에너지 많고 활기찬 모습에 그 사람이 아니라 치근하고 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부모님의 의견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단 예물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우리 둘이 커플링 같은 결혼 반지 나눠 끼며 스몰 웨딩을 했어요. 부모님과 가족,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만 왔어요. 그래도 말이 스몰 웨딩이지 그렇게만 모여도 꽤 되더라고요. 시댁에선 저희를 괘씸해 참석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별 말씀 없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더군요. 결혼식 날 어머니께서 식장에서 친척분들께 저를 소개하며 다정하게 우리가 호텔에서 해준데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소규모로 한다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화려하게 결혼하길 원할 텐데 어찌나 소탈한지 참 기특한 거 있죠? 참 우리 며느리가 번역가예요. 유명한 소설들도 다 직접 번역하고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시댁에서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관계를 나타내시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쇼인도 고부관계였지요. 그렇게 식을 마친 이후로는 시댁과 따로 왕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신혼살림을 제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시작했고 남편은 그대로 선술집을 운영했어요. 오피스텔이라고는 하지만 평수가 둘이 살기에 적지 않아서 무리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는 마흔을 넘긴 나이이다 보니 아이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면 낳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병원 다녀가며 시술하지 말고 우리 둘이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채 안 되었던 시점이었는데 남편이 복통을 일으키더니 쓰러졌습니다. 그냥 배가 아픈 것과는 달리 많이 힘들어해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갔고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4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진다는 그 말이 무엇인지 알겠더군요. 남편은 그간 종종 위가 불편하고 배가 아픈 증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엄청 고통스러워하거나 하지 않았었기에 저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원래 위가 좀 예민하다고 잘 체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한 감이 늘 있었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건강에 자신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고 병원을 가까이 하지 않았었기에 그 흔한 위 내시경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렇게 제 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한 남편이 미우면서도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도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야 회사 일을 다니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해서 딱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남편의 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신경을 쓰니 많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국에가 저의 컨디션을 이야기하며 적당한 약을 달라고 하니 약사분께서 혹시 모르니 약을 먹기 전에 임신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먹으라고 하더군요. 임신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도 겹치는 게 있다면서요. 그렇게 전 남편의 암 판정 보름 후 임신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혼자 결정할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명확한 건 남편이 알아야 할 사실이라는 것이었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희망을 가졌으면 싶었어요. 남편은 우리의 아이 소식에 하염없이 울더니 꼭 이겨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의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께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병실에 들어오시더니 다짜고짜 이제껏 위 내시경 한 번 안 받고 살아온 것이 말이 되냐고. 처음부터 당신들께서 원하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었겠냐며 아픈 소리를 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마음 아픈 분들이신 거 압니다. 자식이 아프길 원하는 부모란 없는 것이고 자식 앞세우고 싶은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또 당신들께서 의사인데 자식의 건강을 살피지 못하셨다는 자책감도 많으셨을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좀 보자고 하시더군요. 너희 혼인신고는 했니? 혼인신고 했어요. 왜요? 라고 말하며 임신 소식을 알리려던 찰나. 했어? 아휴, 뭐 그리 급하게 했어. 네? 왜 그러세요? 우리 아들은 이제 우리가 돌보마. 네 나이도 젊은데 과부되면 어쩌니? 아들한테 잘 이야기해서 이혼해. 그게 널 위해서 나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 그이 꼭 지킬 거예요. 사귀면 수술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이는 정말 다행히 수술을 해볼 수 있다고 해요. 어머니 그 사람 이겨낼 수 있어요.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요. 내 말 들어. 내가 의사잖니. 의학적으로 쉽지 않아. 아니, 결국엔 우리 아들 잘못 될 거야. 젊은 네가 안타까워서 그래. 나야 엄마 아니니. 우리야 부모 아니니. 그러니 우리 아들의 이후를 감당해도 우리가 하는 게 낫다고 본다. 간병인 붙여서 우리가 돌볼 테니 너는 그만 네 갈 길 가도록 해.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이도 우리 아이 보면서 이겨낸다고 했어요. 대체 왜 그리 이야기하세요? 뭐? 그래서 낳겠다는 거니? 너 정말 생각이 있니? 널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먼 길 가게 될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그건 아닌 것 같구나. 어머니, 내가 돌려서 말하니 네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우리가 근 10년간 서로 교류 없이 살아오긴 했어. 그래도 우리 30년 가까이 키우고 가르치며 그렇게 지내왔어. 고운이 밉니 해도
부모 자식간 아니겠니? 그런데 고작 1년도 같이 살지 않은 네가 내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순간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나 싶으며 너무 충격이 커서 갑자기 구역질이 다 나더라고요. 단 한마디도 더는 섞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왔습니다. 저런 인간도 부모라고. 내 남편은 그 아픈 와중에도 부모님이 자신을 보러 오셨다며 음료수를 내어주었는데 배 아파 나왔다는 어미는 아들의 목숨값을 빼앗길까봐 뱃속에 손주까지 부정을 하다니요. 하지만 남편에게 시부모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생각을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이었으니까요. 제가 중간에서 최대한 시댁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 남편이 부모님과의 사이가 안 좋은 걸 알고는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을 많이 가여하고 계셨는데 이번 일을 알게 되시고는 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고 부자라고 해도 그런 인간들은 부모도 아니라며 다시금 시부모님이 오시거든 당신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저의 부모님 덕에 흔들리지 않고 남편의 곁에서 간호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부득이 남편의 곁을 비워야 할 스케줄이 생기면 저희 부모님께서 한달음에 오셔서 남편의 간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희 오빠 부부가 병문안을 와 있던 그때 시아주버님과 어머니께서 오셨더군요. 어머니께선 절 보자마자 "아우, 얘, 너 아직도?" 라고 하십니다. 아주버님께서도 세상 고가운 눈빛으로 절 쳐다보시더군요. 그런데 저희 오빠가 정말 한성격합니다. 평소엔 세상 순하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가족 건드는 거 절대 두고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한번 꾹 참더군요. 저희 남편이 충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오빠는 참고 또 참다가 어머니와 아주버님이 그만 가겠다고 병실을 나서자 본인이 배웅을 하겠다고 함께 나서더군요. 그런데 한 20분쯤 있다 돌아온 오빠의 표정은 세상 후련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오빠에게 물어보니 아주버님의 멱살을 잡아주었다고 하더군요. 동생이 안타까워서 와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고 오는 거라면 가만 안 둔다고요. 그쪽에 동생일진 모르겠지만 이젠 저희 남편이고 저희 오빠에겐 매부가 되기 때문에 오빠가 제 남편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 그냥 경찰서 갈 생각으로 사고 한번 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저희 오빠가 한 덩치 하거든요. 반면 아주버님은 왜소한 편이고요.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오빠의 말에 기함을 했고 그대로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우습지 않나요? 가족이라면 부모이고 형이라면 그들이 제 남편을 지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습고 슬프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항암을 하면서 스스로 시달릴 수 있는 몸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저희에게는 기적이 찾아와 남편은 수술을 마치고 아직도 나아가는 과정 중입니다. 아, 저는 딸을 낳았고요. 시댁의 이야기는 남편에게 하지 않았어요. 대충은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서로 왕래도 연락도 안 하던 사이인데 앞으로도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남편이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할 무렵 시어머니에게 장문의 글을 보내었습니다. 남편이 수술을 했고 치료를 잘 하고 있으며 당신이 우려했던 사망보험금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요. 우리 부부는 서로 백년해로를 하기로 했기에 그 약속을 지키며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남편은 당신들께서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운운하며 나에게 이혼을 종용한 일을 모른다고. 아직은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기에 남편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말을 하지 않은 것이지 시댁 식구들을 보호해줄 요량은 아니니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글을 읽었지만 대답은 없더라고요. 남편이 퇴원을 하던 날 시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폭탄을 던지시려나 걱정이 되었지만 저희 오빠도 있었기에 조금은 든든했어요. 그날 시부모님은 우리 딸을 처음 보았습니다.
저희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머님은 제게 몸조리 잘하라고, 제 남편에게는 이제라도 건강 잘 챙기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제주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딸은 벌써 7살이에요. 남편은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입버릇처럼 우리 딸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이라도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지내서인지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목표를 바꿔야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딸아이 대학에 갈 때까지만 살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딸의 손잡고 시집도 보내고 손주까지 볼 것 같다고요. 저희 그 말에 남편이 환하게 껄껄껄 웃는데 행복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들에겐 평범하지만 매일이 소중한 우리의 이 일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겠지요? 저희 소원대로 우리 부부가 함께 딸도 시집 보내고 손주도 만나볼 수도 있겠죠? 나름의 고난을 겪어온 우리 부부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저희에게 긍정의 힘이 가득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